예,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명의 발제자 분들께서 각 주제에 맞추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는 백석대학교 조민상 교수님, 그리고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종합 토론회의 진행은 토론자분들께서 자유롭게 그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발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자 분들 중에 세 번째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해 주신 간세 가쿠인 대학의 야마 요시유키 교수님도 저희와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이 오늘의 웹 세미나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질문을 보고 저희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석대학교 조민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조민상입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선은 사실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를 해 주신 분들이 더 전문가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 분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구호 활동이 뭐 중앙 또는 관련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당 지역이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제 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실제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도,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렇게 지원이나 구호 활동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근본적인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도, 이제 사실 어떤 뭐 물품을 갖다 주거나 지원 금액을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더 보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한테 나타나고 있는 특성들을 보게 되면 고령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 가구의 환경 변화잖아요. 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시점에서도 재구협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호 활동,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것도 신종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위험 요소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그 변화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력 활용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저희가 잠깐 이 브레이크 타임 가졌을 때 라정일 부소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여기 지금 그 재구협회 생긴 지가 맨 처음이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61년이거든요. 1961년.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이 되는데, 구호 활동이나 그런 방식,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도 되고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초기의 방식대로 그대로 많은 부분이 1960년대, 70년대 운영하던 시스템 그대로 배워가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방면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데 앞서 그 일본의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야마구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본 재고형 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조와 공조라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재고 대응 변화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상되는 재해 특성에 대한 그런 그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등등하면 코로나 이것이 좀 종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이 벗어났죠. 또 한 가지 지금 일부분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 가을이나 이때 되면 또 이제 종식되거나 줄어들 것이다. 혹은 다른 의견에서는 더 변종되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태풍 뭐 등등 재해가 자연재해 등등등이 발생할 텐데 이때 재해보호협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 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대응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발제를 해 주신 전문가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충북에서는 어떠한 지금 향후 발전되는 이 양상에서 변화되는 양상에서 어떠한 대응 체계를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다른 경상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보게 되더라도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매뉴얼 혹은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본 교수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항상 롤모델 혹은 관련되어 있는 선진 사례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K 재난구호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는 재해보호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협력기관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게 저희가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해외 선진이 다른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희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재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성조차도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 혹은 이에 대한 분석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야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도 현대 재난의 특성이 복합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합재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염려되는 것이 그거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뭐 신종, 뭐 돼지 독감 등등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신종 위험 요소들이 대부분 대규모 혹은 복합적인 특성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복합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구성, 어떤 위원회 구성, 혹은 신속한 재난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그 라전일 부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금 활용하는 부분이죠. 개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기존에 있었던 법령, 기준이나 범위 이런 거를 준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원활하게 쓰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라전일 부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령의 이원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이와 관련된 그 부소장님의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저희가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정말 큰 대변화였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이런 걸 하고 있죠. 비대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비대면을 강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활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희 그
범죄 혹은 환경설계 관련돼서 이 세트비에서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인데 활동의 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활동에 적합한 곳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으로 하고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는 혹은 이러한 경우에는 활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시민 혹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 기관한테 공유를 하고 전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지금 재난문자 특정 지역 가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보게 되면 다 핸드폰 틱 울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정말 어떤 표시를 해주든지 혹은 그에 대한 기준 제시를 명확하게 보여서 시민들이 좀 안전한 생각을 갖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즉 이런 부분에서의 활동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련한 자리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것이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전문위원회 굳이 거창하게 위원회가 아닐지라도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그런 전문가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교수, 무슨 연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경상북도 코로나 대응 사례 보시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재현을 해 주시고 계시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협이 1961년도에 시작돼서 60년가량 운영을 했는데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노하우가 다른 기관과 솔직히 저는 공유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나 경험에서 축적돼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여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퇴직하실 때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업무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이 중단되거나 소멸되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지식, 업무 지식, 보호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향후에 재난보호 대응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부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보호협회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그런 예정 혹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부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병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 조성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입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제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정책 형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지원들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특히 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16년에 개소가 돼서 사실은 기존의 지방정부 자체에서 어떤 전문 영역으로 보장하지 않았던 재난관리, 안전관리의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분들이 두 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자체들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많이 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좀 전달되거나 건의되거나 또 하 지자체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된 그런 좋은 사례들도 많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쓰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K-방역이다 내지는 K-보다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주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상당히 요구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초반에는 비난도 많이 받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측면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어쨌든 수습이 잘 됐고 이후에 관리를 충실하게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과 차이 없는 수준으로 이제 방역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각별한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를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역할을 이제 발표해주신 권성수 박사님 발표도 해주셨지만 지자체 역할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이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권한이나 의무 이런 제도적인 도력 없이 종합적인 대응 역할만을 그냥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은 시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요.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장들은 상당히 과신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자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나친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조금 이제 그것이 많이 섞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지나갈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이 결과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일부 거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난이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어떻다, 어땠었다, 그 과정에서는 어땠고, 어떤 분기점을 지날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에 재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현장 지휘관일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이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담당하는 본부장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지휘관이 되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 대응 기관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이 이제 숙달돼 있고 훈련돼 있고 많이 학습돼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점치듯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실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축적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은 경험의 축적이고 또는 실패의 경험 그리고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여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사실은 이거는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재난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노하우들을 지금 어떻게 살려서 지금 현재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런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지금 감염병을 겪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스가 2000년대 초반에 사스를 겪을 당시에는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운이 좀 좋았죠.
근데 메르스를 겪을 때는 메르스 2차례 겪었는데 이때는 실제로 좀 잘 못한 부분들이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스에서 혹평을 받았을 때도 아니면 메르스에서 혹평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 사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만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르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못했지만 그거에서 뭐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때의 실패들을 제도화하고 이런 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나리오 대응 훈련을 강화해서 그 도상을 위한 실시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병상 확보나 병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를 줬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또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메르스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런 변화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지금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확충하고 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정책 개선의 그런 방향 안에서 권한이나 역할 분담이나 제도 부분 없이 이제 말할 수 없듯이 영역의 부분, 역할의 부분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할 건지 지방에서 할 건지 혹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호의 문제를 가지고 갖게 되면 국가가 됐든 이게 사회가 됐든 어쨌든 책임을 져준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를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국가가 어디까지 할 건가, 지자체가 어디까지 할 건가. 그러면 지금은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지는 지자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가,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아니면 국민들의 정서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책임을 다져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회 부담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게 반드시 이제 건설적인 방향이냐 이런 데 대한 국민의 어떤 개개인들의 책임, 자유 이런 데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꺼내서 얘기해서 평상시에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 놓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국민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안 좋은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제구협회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제 보호키트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진짜 한 60년대, 70년대에 수해나면 이렇게 줬던 것 같은 모포나 정말 이런 옷까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있는 게 최근 뭐 한 10년 사이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영역들의 고민들 한 흔적들이 결국은 이런 지원 물품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외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또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국민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회재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산불 지원하실 때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가장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제기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누구고 지원 대상은 누군지 과거에는 이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게 너무 거의 등식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회전환화 되고 나면 이 범위를 어떻게 일정할 거고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빠른 연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곳보다도 사실은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또한 그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연금이 이제 지금은 지정된 재난에 한해서 모금된 의연금을 그 해당 지진에 대해서만 이제 소진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규모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과거와는 다르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정상에 보니까 이제 의연금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해당 재난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는 구획은 정해져 있는데 기한은 한도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장기복구라든가 회복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은 아니었을 텐데 뭐 최근에 와서 이 회복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을 반영한다면 이 규정 자체를 좀 폭넓게 해석해서 장기복구화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용처를 좀 확대시키는 데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이게 반드시 이제 당장의 급한 보호품 전달하고 이런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장기복구하는 데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야마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방역 상당히 잘했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과거에 일본이 잘했던 것에 비해서 일본이 지금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들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일본이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한 부분은 자연재난에 일본은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이 자연재난이 이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이미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피소 문제 같은 거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한 매뉴얼을 이미 배포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상당히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자주방지 조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인력들을 우리가 재난 과정에서 활용할 건가, 대응 과정에서 활용할 건가 이런 데 대해 상당히 지금까지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도 많이 확대하고 인원도 많이 보강하고 집합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 건가 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런데 아마도 커뮤니티는 더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얻는 창구는 상당히 넓어질 거고 커뮤니티는 작아질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후에 활용해서 잘 재난 공동체로서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과학이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도 콜라보를 이루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이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재난 관리에 있어서, 재난의 사회적인 영향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 극대화의 계기로 재난을 참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 명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은 그 소프트웨어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이번 상황에서 쿠바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진들을 뭐 외국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진리처럼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고 체계들이 많이 흔들리는 전환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재난이 사회 전체에 있는 기존의 이제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문제점들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일 뿐이지 없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고 있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아마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고 재난 시의 사회 갈등이 최소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실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상시에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그 갈등의 최소화,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피해 최소화로 아마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토론을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두 분 다 발표 수준으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미상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또는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경상북도 도청에서 오신 손명규 재난부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셔도 현재 이런 코로나 대응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성수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 주임위원님께서도 혹시 충북에서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지역구 팀장 손명규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코로나19 19 대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7가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했고 적극행정 면책, 드론 소독 방제,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 개발 도구, 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시행, 소상공인 자금 보증 행정명령 발동, 계약업체 보호, 안심업소 지정 운영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초창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의료진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기부금이나 이제 기부 물품 이런 업무를 봤습니다. 보면서 기부하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공무원이 노고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전문가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 재난부서에 근무하면서 태풍 미타, 독도 헬기 사고, 코로나19, 안동 산불 등을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때로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안전부서에 계신 그 직원들을 뭐 우선 우대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좀 더 많은 그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다행히 작년 9월에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신속한 재해구호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또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와 공동 모금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새로운 매뉴얼과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자가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 변성수입니다. 방금 조민상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이제 충청북도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도정에까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정책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심각한 것이 경제적 피해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제 그러한 피해를 좀 복구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 대책들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좀 부각을 시켜서 뭐 가이드라인 만들고 대책 세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아니 좀 문화적인 접근에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표론자분께서 이제 그 조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규모 그 지역사회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례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지역사회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에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거에 연장선인데, 아마 이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아까 그 중앙일보 최인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난과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아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방금 그 조민상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연장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민상 교수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활발한 토론 아주 인상적입니다. 활발한 토론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대응이 이번에 어느 정도 주요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메르스 당시의 경험을 확실하게 우리 DNA에 넣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별 진료소도 그렇고 나중에 자동차 검사소 아이들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메르스 당시에 우리 중앙정부 그 의료기관 지자체에서 혹독하게 당했던
그에 대한 어떤 반성 혹은 이제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이를 이번에도 또 적용을 하자면은 코로나19 백스가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중앙정부 차원의 이제 전략 이런 것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 여러 사정을 이제 집합하는 걸 넘어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다른 곳의 사례는 어떤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실패 사례 이런 게 우리가 언제 다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넣어서 신비로우게 보면은 코로나19 백스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난보호 그리고 이제 뭐 자연재해인지 지금 사회적 재난인지 굉장히 그 정의라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민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뭐 정부나 지자체 혹은 이제 단체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건지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그 이주민이 포함된 좀 넓은 개념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사람들을 다 이제 피신을 시킨다든지 지원을 하는데 국적 따지고 여권 따지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법령이 과연 거기까지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어떤 그 개인이 자조하는 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웃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공조 서로 다른 한자지만 그 어떤 정책 부서라든지 공공의 도움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서로 구분이 됐는데 개인이 서로를 구하는 자조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는 특히 자조가 더 심했던 게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특성 하에서 어떻게 개인이 이제 자기를 돕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영감을 서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일본에서 야마 교수님께서 계속 지금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야마 교수님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의견을 듣고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거는 만약에 해를 해도 끝나는 거 아니라 복합 재해 시대가 시작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랑 코로나19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는 자연재해라면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나 중국 주변의 나라에서 구조대가 발용하거나 건물자가 온거나 피해치가 피해를 안 받고 있는 나라가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팬데믹 상태라면 서로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재해가 나오면 서로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주 온다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 국제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큰 자연재해가 생기면 주변의 나라가 도와주고 서로 우호관계, 협력관계 그런 관계가 있는 거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마스크 꺼내는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기본이 서로 도와주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국제 관계에서 협력 관계, 신뢰 관계 그런 거 만드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재해랑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시간은 좀 없지만 제가 아까 조미상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성센터장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기존의 재난과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구호 지원을 위한 대상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구호 지원을 위한 구호 대상 범위 정립을 위한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물 지원 그리고 현금 지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물 지원에서는 격리자, 저소득층, 장애인, 확진자 그리고 현금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확진자 그리고 또 의료진에 대한 심리 지원 그러니까 기존의 재난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범위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주관적인 의견에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재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재해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재난도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강원도 산불 재난 때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구호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용어가 의연금,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사실 혼용돼서 이야기될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법상으로 명확하게 나눈다면 자연재난에 의해서 재해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금은 의연금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의연금은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하는 구호 대상자가 사망, 부상 아니면 집이 전소되거나 아니면 전파되거나 하는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또 아까 조미생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961년부터 그러한 자연재난을 저희가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형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 자체가 약 15년 전에 상한액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현실적과는 조금 좀 모자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5년과 달라서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런 범위의 정립도 다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불이라든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이 기부금이 조금 저희 재해보호, 재난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 의원금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피해를 본 모든 부분이 되지만 이런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도와달라, 즉 기부자죠.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 협의체 그리고 오늘 경상북도에도 오셨지만 그런 지자체랑 계속 협의를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앞으로는 더 정례화되고 그리고 좀 더 세밀화된다면 굳이 지금 법상에서도 충분히 협의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재난 역시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일원화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관련된 기관 그리고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풍수해보험이나 도민안전보험 그리고 국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1961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지 못했을 시대 때는 그런 성금이 많은 부분이 됐지만 이제는 제도나 그리고 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성금은 사실 이번에 대표적인 예가 무안교민분들이 들어오셔서 아산과 진천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호는 지자체가 구호 기관이 되지만 구호 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민간 기관이 조금 융통성 있게 물론 저희도 어떠한 다른 기부금을 받아서 비축해둔 물건이었지만 그 물품을 그 해당 기업의 양해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정부합되는 관계가 되고 사실은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협력돼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기관과 좀 연대돼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의 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보호협회 역할이나 그리고 그런 역량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협회가 실제적으로는 30몇 명으로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미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기관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점점 더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중심이 오늘도 계속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기부금이 하나의 건에 대해서 다 사용되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기금화해서 정말 원래 그런 취지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화해서 좀 더 그런 자율성이라든가 그리고 물론 투명성이 보장된 그런 자율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논의되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이 정도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조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K-재난구호 웹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구호 대응과 변화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주신 여러분 그리고 일본에서도 계속 참여하신 야마 교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웹세미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다른 주제를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더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오늘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하시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서 저희가 지금 K 재난기구 K9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긴급 대응에 정말 잘했지만 앞으로의 대비 복구 그리고 예방까지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K9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